5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가끔가다 걸걸한 소리 나올 수 있는데 참아주시고, 제가 항상 처음에 띄워드리는 화면 아시죠? 문제당 시간 계산법 써놓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평소에 활용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1번부터 13번까지 한 15분 정도 만에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고득점인 분들 있잖아요. 막 900점 현재 그러신 분들은 11분 내외로 풀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편지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오늘도 싱글, 그리고 더블, 트리플 이렇게 3개 풀어볼 건데, 편지는 수신자, 발신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도대체 누가 수신자냐? 뭐 당연히 여기 dear하고 붙어있는 요거 있죠, 요게 수신자고요. 보내는 사람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편지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여기 자기의 로고를 써놓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터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로고를 꽝 찍어 놓는 경우, 그럴 때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딱히 없죠. 왜냐면 로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세한 주소를 아래쪽에 쓰는 경우가 있고, 자, 보내는 사람의 소속이 만약 EBS 방송국의 조PD님이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 주소, 저한테 보내는 거면은 여기 제 주소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로고 따르게 주소 안 나오고 밑에 쪽에 보내는 사람과 상세 주소가 나오면서, 자, Dear Measly하고 항상 붙어 있는 게 받는 사람 주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아예 그런 로고가 없을 경우는 그냥 조PD님께서 EBS 소속이시고 주소가 쭉 나온 다음에 바로 밑에 제 주소 역시 나오고 Dear Measly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예 그냥 보내는 사람이 위에 없어요. 아래 있어요, 아래. 그래서 지금 제 주소랑 제 이름만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요 3개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쉬운 건 그냥 Dear하고 붙어있는 요 주소가 바로 누구다? 받는 사람 주소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위쪽에. 그리고 이 로고라는 게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경우 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Dear과 붙어 있는 게 바로 받는 사람 주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Seamless Supply한테, 요 회사 이름인가 보죠. 요 회사한테 보내는 편지라서 요 받는 사람 주소가 여기인 걸 확인하시고,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무슨 J.S. Sullivan's Restaurant Service예요. 그죠? 요거를 해주는 회사가 보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편지 1개 보셨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글의 속성 파악이고, 자, 두 번째 글의 속성 두 번째 가기 전에 글의 속성 파악이 편지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고요?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는 거. 그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편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첫 문장 한번 읽어주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저랑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편지가 이렇게 2번째 달러, 그리고 3번째 달러까지 이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편지를 보냈던 회사명이 잠깐 나왔었죠? 자, 그 회사 소속의 제이슨 스테그라는 사람이 보낸 글이구나까지가 기본 정보 파악이셨어요.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러면 문제에 넘어갑니다. 자, what is suggested about Seamless Supply? 이거는 이게 지금 Seamless Supply라는 회사한테 보낸 거니까 편지 속에 you라고 언급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you, 뭐 간혹가다 I 또는 we 이렇게 나올 테니까 분명히 you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즉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맨 나중에 풀도록 하고 저희 2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스터 스태그는 아까 우리 보낸 사람 맨 밑에서 이름 확인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편지에서는 I 또는 we 정도로 언급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previous supplier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예전의 공급업체였겠죠? 그러면 예전 공급업체,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previous supply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예전 공급업체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가 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 머릿속엔 예전 공급업체 이런 걸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시간적 표현을 키워드로 삼고 같이 자주 출제되었던 단어를 보니까 earlier, former, old, past 이렇게 previous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답 찾을 때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실 건데 I was referred to your service. 나는 너의 서비스에 referred 되었다. 뭘 통해서? 예전 동료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같이 일했냐면 이 JS, 지금 내가 보낸 사람이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한마디로 같이 일했던 예전 동료를 통해서 너네 회사, 즉 너네 서비스로 뭐뭐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refer한 단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 refer한 단어 좀 기억할 텐데 평소에 여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question number 1 through 3 이렇게 번호를 딱 부른 다음에 바로 명령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다음의 편지를 참조하시오. 해서 많이 보셨듯이 refer to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동사가 되고 일형식 동사로 쓰여서 뭐뭐를 참조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if you refer to something, that means you consult it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상담하고 참조해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뭐 사람이 나오면 상담하다, 사람이 아닌 게 나오면 참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펠링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을 참조하시오. 아니면 만약에 당신이 언제 당신의 본방학이 시작하는지 알고 싶으면 클래스 스케줄을 참조하시오 해서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지문에서 본 단어는 사실은 여기 1번 스타일의 자동사로 쓰인 형태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를 취한 다음에 전치사구를 동반해서 refer A to 명사, 즉 refer A to B 그러면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고 권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end someone or something, direct or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지시하는 거죠. 왜? 치료를 받거나 정보를 얻거나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refer A to 명사,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refer all the questions to 뭐 김정훈 선생님. 그러면 모든 질문은 김정훈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refer a patient to a specialist 그러면 환자를 전문의에게 보내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죠. 별 차이는 없죠. refer to하고 refer A to 명사가. 그다음 refer a bill. 법안을 가미리 위원회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참고하라고 보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문에서 보고 계신 게 이 2번의 뜻인데요. 그래서 I was referred to 왜냐하면 지금 목적어로 나와 있는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수동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나를 너의 서비스한테 가서 하라고 누군가가 보낸 거죠. 자, 수동태로 했으니까 나는 너의 서비스에게로 보내줬어, 권장됐어. 여기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근데 예전 친구였죠. 그래서 그 친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니네 업체 소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 읽기 전에 우리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본문 어차피 다 읽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키워드라고 해서 가장 답으로 나올 만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거에 밑줄을 하면서 읽으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읽고 나서 답 찾기가 더 수월해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고유명사 많이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그리고 숫자, 시간, 부정적 표현 이런 것들 위주로 밑줄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그녀한테 뭘 얘기했냐면 내 예전 공급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horrible, 끔찍했는지 무엇이 그들의 서비스가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이제 키워드 표시를 해드릴게요. 미리.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previous supplier하고 동의어 찾아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전 서플라이어가 어땠냐면 how horrible, 끔찍했다. 특히 그들의 서비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부정적 단어도 키워드가 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부정적 단어를 언급한다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 목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화 됩니다. 자, 그래서 이 horrible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건데 보기에도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게 이렇게 부정적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프라이스가 높다는 것도 부정적인 거니까.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서비스가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이고요. B번은 제품의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문제 배송 시간, 이 물건 배송 시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가격이 높다고 했으니 이 문제의 정답은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A번이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미스터 스태그는 아까 이 편지를 쓴 사람, 그죠? 맨 밑에 이름 나와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의 주문을 했을까요? 자, submit
an order 그러면 주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on 대신에 소유격 들어간 거고요. 이거 submit 대신에 put 이런 거 괜찮습니다. 여기죠. put an order. 어떻게 주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동의어로 place an order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주문했을까? 이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까지 읽었다. 그죠? 그러니까 she recommended. 이제 예전 동료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전 동료가 추천했대요. 뭐를? 내가 너네 비즈니스, 너네 업체랑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추천받았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should의 의미가 들어간 이 표현이 뭐뭐 해야 한다. 그게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위주로 또 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주장, 제안, 요청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는 봤으나 알아보지 못해.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울 땐 확실히 내가 안 외워지는 것부터 그래야 여러분 남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제안, 요청 동사는 뜻으로 볼 때 뭐뭐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보단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라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그냥 should를 생략해도 당연히 should의 의미가 있겠거니 하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해야 한다 의미는 거의 must보단 약하지만 굉장히 상대방한테 뭔가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도 답과 연결된 중요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recommend 나올 때마다 그 뒤쪽에 항상 동공 확장을 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제가 키워드 표시해놨어요. She's been purchasing 지금까지 supplies 공급품들을 your store 너네 업체로부터 구매해 왔대. 그랬으니까 추천했겠죠. 그리고 5년 이상 자 키워드 시간 관련 표현입니다. 그리고 has always 역시 시간 관련 표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대요. 너네의 수준, 어떤 수준? 굉장히 헌신적인 고객 서비스의 수준뿐만 아니라 플러스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너네 업체의 물품, 공급품의 퀄리티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So, 그래서 자 앞뒤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너네 비즈니스, 너네 업체에게 a try, 한번 기회를 줘보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place an order, 주문을 했었거든 사실. 이 place 아까 보셨죠? submit 하고 동의어였고 또 하나가 put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었거든. 너네 웹사이트로부터 through 뭘 통해? 온라인 주문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했구나. 그럼 답을 찾아야지.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뒤에 너무 역점이잖아요. 앞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부정적 표현들은 항상 키워드가 되니까 바로 뒤에 보시면 내가 계속 에러 역시 부정적 단어죠. 계속 에러 메시지가 보이더만 내가 뭐 하려고 했을 때 주문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submit, place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은 온라인 웹사이트로 못한 거네. 그러니까 답으로 구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frustrated 역시 키워드 부정적 단어. 내가 너무 좌절해서 너네 고객 서비스 팀에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거기 대표 직원 한 명이 크리스티나 게일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웹사이트가 시간적 표현이고 부정적 단어죠. 그리고 due to는 이유를 나타내니까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키워드 표현인 거 기억하시고 일시적으로 다운됐대 웹사이트가. 왜? 시스템 관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나 보구나. 또한 also 플러스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that 이하를 설명했을 때 that 이하가 뭐냐면 나 이번 주말까지 나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she took my order. 자, take on을 주문을 나는 하는 거고 이게 이제 take니까 뭐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put이나 place an order나 아니면 submit 오더의 반대말이니까 그녀 쪽에선 받은 거니까 동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over the phone으로 주문을 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통해 주문한 거예요? 아까 웹사이트 온라인이 아니라 over the phone 전화상으로 주문했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we could expedit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expedite 신속히 처리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과정 즉 주문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어. 뭐 대신에 기다리는 대신에 웹사이트가 running again 또 한 번 잘 작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대신에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스터 스태그 자, 이 내용에선 I가 되겠죠. 질문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주문을 했을까?
그러면 그녀가 나의 주문을 받아줬으니까 over the phone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그래서 보기 A번 by telephone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by 다음엔 관사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관사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by 다음에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나오면 관사 쓰지 않는다. by bus 이렇게 by car 교통수단 그리고 지금처럼 통신수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맨 나중에 풀자고 했던 1번 문제 같이 보셔야겠죠. 그러면 what is suggested about seamless supply? 이 회사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까? suggest 암시하다의 뜻 있어요. 독해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나중에 풀자고 이 미뤄놨던 이 문제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는 거의 다 글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인쇄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래요. specialize in 그럼 뭐를 전문으로 하다 이 뜻인데 이거 읽은 기억 안 나요. 자, 읽은 기억이 안 나면 이때 여러분 포인트. 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다시 찾으러 가지 마요. 일단 지금까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찾으러 간다? 절대 안 되고 바로 다음 보기로 내려간다. 어떻게 지금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뭘 보려는 끝장을 보려는 그 근성이 지금 발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왔다. 그래서 비즈니스란 단어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가산 명사일 때는 회사예요. 회사. 회사나 업체란 뜻이고요. 지금처럼 불가산일 때는 영업, 사업 또는 거래로 보시는데 지금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가산이었으면 앞에 어라든가 뒤에 es라든가 아니면 다른 한정사, 마이, 소유격 뭐 이런 것들도 붙어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명사가 앞에 한정사도 없고 복수형으로도 쓰이지 않은 단독으로 쓰였다면 불가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 years가 넘게 거래를 해왔다고 했으니 그죠? 정답이 B가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아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었냐면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즈를 구매해 왔다. 누가 나한테 추천해준 예전 동료가 5년 이상 너네 업체로부터 서플라이즈를 공급했다는 건 이 회사가 5년 이상 동안 영업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B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해석은 웹사이트가 최근에 renovate 됐다. 최근에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 renovate 즉 공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했다. 이게 renovate이 무슨 뜻이에요? 리모델링 했다는 뜻이니까 그런 언급 약간 없었지만 헷갈릴 뻔했고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했다. 여기까지는 읽은 적이 있으나 이 뒤쪽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B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문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더블 문제 4번부터 8번까지인데 첫 번째 게 advertisement고 두 번째 게 이메일이에요. 자, advertisement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advert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는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글의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글의 속성 파악하고 지문에 가서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하셔야 돼요.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제목 읽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이메일 제목도 있죠.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광고에 Looking Glass Photo Service 결국은 포토 서비스 회사가 자기네 회사를 서비스를 뭐 하는구나 광고하겠구나 정도의 느낌 받으시고 뭔가 점점점 하면서 서비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 또 세 번째 단락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메일,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시면 될 텐데 누구한테 보냈는가 봤더니 로라 펠리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좀 아까 봤던 그 광고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그 광고 회사의 소속인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호텔에서 보낸 것 같죠? 그래서 다른 회사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photo appointment니까 사진 예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의 관계를 보고 기본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봤더니 아까 from에 나와 있던 이 프란시스 웨스트브룩이라는 사람이 아까 봤던 그 이메일 주소에 있던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구나까지 기본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좀 살펴보면 위에 게 Looking Glass Photo Service라는 회사의 광고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이메일은 호텔 총 지배인이
우리 사진 찍는 거 예약 좀 할게 라고 보낸 글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중 지문을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문제를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싱글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읽고 답 찾고 한 문제 읽고 답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읽을 양도 많고 그다음에 양쪽 지문 어디서 답이 나올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왜냐면 하나 읽고 하나 하고 이러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까 3개, 2개 이렇게 나눠 읽으면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읽고 지문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4번, 5번, 6번 문제 읽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for which service 항상 의문사 플러스 명사 있으면 거기까지 키워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들이 엑스트라 돈을 더 낸다 얘기죠.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청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나올 때 뭔가 돈 더 내는 거 나오고 서비스 이름을 찾아서 나중에 본문 공략하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는 Looking Glass Photo Service에 대해서 다음 중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용 전체를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5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 3개 읽어야 되니까 6번 문제 보시면 미스터 웨스트브룩은 왜 이메일 썼니? 그럼 이건 이메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광고고 두 번째가 이메일인데 이것도 이메일의 주제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이메일 끝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6번이 맨 마지막에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4번, 5번 문제를 이쪽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6번은 두 번째 지문에서 보셔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메일이라고 언급했으니까. 따라서 저희 지금 할 거는 어떤 서비스가 돈을 더 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 다 읽고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읽어보러 갈게요. 아까 Looking Glass Photo Service는 읽은 거였고 그다음에 어쩌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점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건 표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지역적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 땡땡땡이 한 4개 정도가 되면 그냥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우리 이런 이벤트 하거든. 이벤트, occasion. 이 occasion도 행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결국 같은 뜻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해서 우리 보통 이벤트를 커버해 준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봤더니 personal celebration. 이거 뭐요? 개인 축하. 그러니까 웨딩도 하고 뭐 기념 파티도 하고 뭐 생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기업 행사. 펑션이 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events, occasion, functions 동의어 단어 보고 계십니다. 컨퍼런스도 가고 회사 파티도 하고 그렇구나. 이런 데 다 사진 촬영 나가는구나. 학교 촬영도 하는구나. 그래서 뭐 개인 촬영도 하고 단체 촬영도 하고 그리고 스포팅 이벤트. 스포츠 경기 이벤트도 우리가 결국은 다 하네. 그죠? 이런 회사가 되겠다라고 그냥 느낌 받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쭉 읽으셔야 돼요. 키워드 표시하면서 읽어보면 우리 You can choose to have your photos taken. 당신은 당신의 포토가 taken, 찍히도록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찍어도 되고 알겠죠? 그리고 newly decorated garden. garden도 또 있나 봐. 스튜디오 옆에. 아니면 or at your own place.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찍어도 되고 너네 집에서 찍어도 된다. 너네 회사에서 찍어도 된다. 너네 학교에서 찍어도 된다. 하지만 no additional fee. 아까 extra하고 반대말이죠. no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extra하고 동의어이긴 하지만 앞에 no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extra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visit service 한마디로 너네 장소로 가는 거에 대해 additional fee가 추가가 되진 않아. 좋은 서비스네요. So we can adjust.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어. The shooting. The shooting이라는 건 포토 슈팅 얘기하는 거니까 촬영, 슈팅 아시겠죠? To suit your schedule.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줄 수 있다. Please. Please는 항상 상대방한테 뭘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please 뒤쪽은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알아도 surcharge will be levied. 모르는 단어가 지금 2개 나오고 있어요. 이 charge에 sur이 붙으면 어떤 뜻일까? 대충 돈 느낌은 나오는데 levy란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7시가 넘어서 스케줄이 잡힌 works. 이게 슈팅이 되겠죠?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surcharge가 levied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뭔 뜻인가 한번 볼게요. 자, surcharge는 이거구나. an additional charg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봤던 extra 그리고 여기서 additional fee 그리고 surcharge가 다 동의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게 levied 된다고 했죠. 자, levy는 동사로 봤더니 impose and collect 한마디로 징수하는 거네.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돈 더 추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surcharge란 단어를 또 동사로 보면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다. 특별히 서비스에 대해서 as for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levy란 단어가 징수하다, 부과하다의 뜻도 있고 명사로 썼을 때는 이 부과해서 징수된 돈이 되겠습니다. 뭐 추가 요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high taxes 높은 요금, 세금이 are levied 부과된다. 어디에? 비싼 수입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evy란 단어가 징수하다의 뜻이 있구나. 동의어 알아두셔야 나중에 제 표현대도 답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그럼 7시가 넘으면 그러고 나서 한 작업에 대해서는 surcharge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4번 문제 여기서 풀리는 거 맞죠? surcharge가 7시 넘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A번에 이 포토의 framed copy 프레임이라는 건 사진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 해주는 거. 두 번째는 포토그래퍼, 즉 사진 기사가 집 방문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든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 엑스트라가 추가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 또는 예약이라는 뜻인데 during certain time. 자, 이 certain이라는 단어는요. 수식할 때는 특정한의 뜻이 있죠. 확실한 아니에요. 특정한.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보어로 쓰일 때는 확실한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정한, 확실한.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예약을 하면 또는 작업 약속을 잡으면 거기에 엑스트라가 추가가 된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D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어지는 문제 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4번 문제 하나 풀었고 초반부까지 읽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반적인 루킹글라스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무엇이 추론될 수 있는가 나를 맞추려면 결국은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읽으러 저희 가볼게요. 아까 첫 번째 단락까지 읽었으니까 두 번째 단락 봤더니 두 번째 단락 여기까지 읽었나? 그죠. We can adjust to 여기까지 읽었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두 줄 읽으면 되겠네. Complimentary city of your photo. 뭐래요? 무료. 이거 항상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무료, 뭐 공짜, 디스카운트, 뭐 이런 단어는 항상 문제가 되니까 뭔가 돈 얘기 나올 때 특별히 동공학장 시키시고 그럼 너 포로의 무료 CD 그러니까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다 무료로 CD에 담아서 주문한 거에 넣어줄게. 알겠죠? 근데 그게 300불 이상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좋아요. 여기까지 저희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야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두 번째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웹사이트에 가면 사실은 샘플들 다 있긴 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offer해주는 디스카운트 offer에 대한 통보를 받고 싶으면 아니면 특별 행사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be notified 통보받고 싶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니까 바로 동사 원형으로 보셔서 명령문이죠. 등록해. 자, 명령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여기 please까지 들어있으면 더 정중해지겠죠. 등록해. as a member. 그것도 온라인으로 등록만 해. 그리고 subscribe. 뭐 항상 정기적으로 메일을 좀 받아라. 우리의 monthly newsletter. 이게 요거를 받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니까 괜찮아. If you'd like to make a booking, 만약에 그리고 예약 같은 거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많이 물어볼 거, inquire, 문의하다, 조회하다 이 뜻이죠. 우리한테 전화해, 아니면 방문해. 어디? new.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고 뭐 전화번호 나오면 너무 뻔하니까 보통은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이 new란 단어는 항상 토익에서 답과 연결되는 포인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은 now 하고도 거의 동격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뭐뭐 할 거야. 이젠 완성이야. 그러면 그 전에 완성이 안 됐다는 거니까 now, 그 다음에 new, 아니면 예전 이런 단어가 다 한 변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 로케이션에 방문해 우리 새로 이사했거든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읽는 거니까 이제 글 다 읽었어요. 그 상태에서 A번부터
답을 골라볼 텐데 우리가 곧 정원을 redecorate 할 거야. 읽은 적 없어. 그럼 또 이거 읽으러 가지 말고 자 모르면 내려간다. 키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필름 프로덕션 서비스를 뭐한다? 제공한다. 필름으로 뭔가 만드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 세 번째, 최근에 새로운 오피스로 이사했다.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C.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고객들한테 디스카운트를 제공한다. 디스카운트를 본 적은 있으나 기업 고객한테 준다는 건 없었지만 아까 우리 corporate function에서 기업 행사를 본 적은 있었죠. 점점점에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당연히 몇 번?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요거 다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 푼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6번 문제는 아까 우리 둘 나눠 읽기로 했었기 때문에 아까 읽긴 읽었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메일의 주제 목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맨 밑으로 사실은 이쪽으로 빠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메일의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중요한 건 요 두 문제를 읽어야 내가 답이 뭔지 답을 어떻게 구할지 내가 뭘 찾아야 할지 개념이 서니까 일단 7, 8번 문제 읽고 두 번째 이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미스터 웨스트브룩이 받았던 패키지가 있나 봐요.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받은 거야.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디? 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미스터 웨스트브룩이 지금 이메일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져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두 번째 이메일을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메일의 목적이 뭐니 했던 6번 문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은 사실은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니까 뭐 6번, 8번 또는 8번, 6번 요건 전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미스터 브룩이 받은 물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니? 그다음에 마지막 전반적인 문제 읽고 있는 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기본 정보는 파악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볼게요. I wanted to thank you. 나 너한테 고마워하고 싶어. For the photos. 뭐에 대해? 네가 우리 아까 광고 보고 그러니까 벌써 그 촬영 과정이 진행이 됐던 거군요. 오프닝 세리머니 때 가게 개업할 때 너가 와서 사진 정말 잘 찍어줘서 고마워. Their quality was beyond expectation. 그러면 기대 이상이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너무 고마워. 뭐 고맙다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The complimentary. 자, 이게 바로 뭐였죠? 무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Complimentary CD. CD 고맙다. 근데 우리가 아까 CD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아까 위에서. 이때 이게 약간 연계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같은 단어가 두 번째 나오니까. 그리고 무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I was able to upload the pictures. 그리고 내가 아까 거기에 사실 그 CD 안에 뭐가 있었어요? 디지털 포토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토를 담아서 CD로 무료로 준다고 했고 이 사람이 지금 고맙다. 그래서 내가 픽처들을 다 업로드할 수 있어서 어디에? 우리 웹사이트에.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이 더 많이 번창할 수 있게끔 프로모트, 판촉도 잘했다. 라는 뜻으로 지금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계 느낌 나오는 거 좀 느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제가 지금 강의 준비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나 아까 CD 읽은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연결해 놓으세요. 문제 푸시면서. 아시겠죠? 바로 연결. 자, 그럼 many of our customer 나중에 하면 늦어요. many of our customer 우리 고객들의 많은 자 이게 수량 표현이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했고요. 굉장히 impressed 했대요. 나 말고 우리 고객들도 사진의 질에 놀랐고 그래서 I have recommended your business 내가 너네 업체를 그들한테 뭐 했어? 추천했대요. 그래서 내 생각엔 너 약간 전화 좀 오지 않겠냐? 누구로부터? 내가 추천한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너네 너무 서비스 좋았어. 그래서 내가 추천했어. 그러니까 너 고객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나 디스카운트 쿠폰도 사용하고 싶어. 이것도 고맙다. 내가 받았거든 이메일로. 그래요. 이메일로 받았대.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패키지를 진짜 받은 거야. 소포, 꾸러미. 근데 이건 이메일로 받은 거니까 디스카운트 쿠폰은 꾸러미나 패키지로 오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런 거 좀 알 수 있겠고 그럼 결국은 CD를 받았겠네. 물론 디스카운트도 위에서 읽은 적은 있지만 내가 CD를 받았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답의 근거는 내가 픽처들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 무료 CD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광고에서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The photo 무료 CD 보니 주문한 거에 같이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가치가 300불 이상이다 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같이 풀어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인데 자 그럼 다른 보기 해석도 해달라는 후기 남기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ontact details for 디테일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연락하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amphlet containing list of 그 프로덕트라고 했으니까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 포함하고 있는 팜플렛. 그럼 다시 할게요. A번은 컨택트 디테일이니까 한마디로 연락처 정보가 되겠죠? 연락처 정보 명사로 봐야겠고요. 다 명사니까. 두 번째 B번은 제품을 포함하는 팜플렛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잘 찍은 거예요. 서비스 팜플렛.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카피본.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의 이벤트에 대한 후기 남기는 거 있죠. 그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 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요 카피하고 이러는 게 이게 뭐였어요? 연계 문제였죠? 그래서 양쪽 지문을 다 봐야 풀 수 있었어요. 더 그죠?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미스터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져 있는가? 그리고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지금 다 읽었으니까 바로 풀어봅시다.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무엇이 맞습니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하다. 아니야, 계속 땡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번 탈락. 네, 두 번째는 아웃도어 가든을 방문하고 싶다. 역시 언급된 적 없었고 세 번째가 멤버십 프로그램에 뭐 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상태이다. 그러면 네 번째는 친구에 의해서 looking for a glass 한테 안내되었다라는 뜻인데 친구가 추천해서 갔다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전 지문에 있었죠. 이전 문제. 이건 아니고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내가 알고 있지 못한 요 사실이에요. 그죠? 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키워드 위주로 제가 표시한 디스카운트 있죠. 그리고 이 표현과 광고 어딘가 언저리에 항상 광고엔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디스카운트 얘기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기 읽은 거로 아까 그죠? 레지스터, 명령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선수를 쳐서 이런 키워드에 밑줄 해놓으면 답 나올 것이 그냥 바로 보여요. 눈으로 꽂히니까 명령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스카운트와 명령문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멤버로서 등록하면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 디스카운트 쿠폰 잘 쓸게라고 했다는 건 멤버로 등록을 했으니까 디스카운트 쿠폰이 발행이 된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 그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을 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가 2개나 있네요. 보통 더블 문제는 1개 정도가 나오는데 좋은 문제는 2개까지 나오고요. 전 3개도 본 적 있어요. 연계인데. 좋아요. 맨 마지막에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reimbursement가 뭐죠? 상환을 요청하기 위해. X. 두 번째는 미스 펠리를 오프닝 이벤트에 초청하기 위해. 이미 사진 찍고 갔는데. 세 번째는 견적서를 요청하기 위해 견적서 NO. 네 번째는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작업한 질,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그럼 정답이 몇 번? D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부분. 땡큐라고 언급된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시는 이 연습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연계 문제가 여기 있었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2개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래 주제 목적까지 찾아봤습니다. 이 순서 기억하세요. 6번 문제가 맨 마지막 풀리는구나. 항상 문제가 답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부터 13번 풀어드릴게요. 9번부터 13번은 트리플 문제죠. 트리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문이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글이 더 짧아. 집중만 잘하면 되는데 집중은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한 문제 세트를 해도 제대로만 리뷰를 하시면 굳이 여러 개 다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할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트 정신 차려서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인스트럭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지침하는 거. 두 번째가 편지, 세 번째가 문자 메시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 제목 보니까 에이펙스 퍼블리싱 컴퍼니의 작가들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좀 기네요. 이 지침이 어쩌거나 뭐 해라 이렇게 명령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는 좀 아까 봤던 에이펙스 퍼블리싱 회사가 지침을 했잖아요. 작가들한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영 리라는 송파구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근데 이제 편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으니까 첫 문장 읽고 가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읽어볼 건데 그래서 왜냐면 이건 기본 정보 확인 차원입니다. 나 너한테 알려주게 돼서 기뻐. 뭐 이렇게 하면 다 주제 목적이에요. 뭐뭐해서 기쁘다. 그럼 주제 목적. 너한테 뭘 알려주냐면 그럼 that 이하가 엄청 중요한 거죠. that 이하를 뭐라고 되냐면 너의 어시스턴트, 너 말고 너 조수, 조교가 방금 just 강조한 표현이죠. 보냈어 뭘? all 수량 표현 역시 키워드 될 수 있고요. 모든 남아있는 허가증을 보냈대요. 그래 이게 되게 뭔가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Art of Minimalism. 자, 대문자 고유명사니까 제가 노란색 표시했어요. Art of Minimalism이라는 것을 출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증을 네 조교가 방금 보냈어. 라는 걸 알려주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책이 출판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까지 기본 정보 확인한 상태에서 자, 세 번째 단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편지고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좀 아까 봤던 그 출판사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에디터, 편집하는 사람인가 봐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인데 보통 짧죠, 문자 메시지는. 그 지영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애나 파월즈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됐죠? 그래서 요 편지 내용은 뭘까? 그래서 잠깐만 살짝 첫 번째 문장 보셔도 되거든요. 나 있잖아, 내 피드백을 제니퍼하고 알렉스하고 방금 교환했어. 뭔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 지금 3중 지문 프로세스 보여드리면 3중 지문은 지문이 3개라서 문제를 3개, 2개 이렇게 크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쪼개서 갑시다. 그래서 2개는 위에서 뭐 하나는 이거는 지금까지 담해왔던 분포도에 근거해서 시간을 줄이자는 차원에 근거해서 한 것이 꼭 뭐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중력이 좋다면 그냥 쫙 읽고 답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독해를 겁나 빨리 한다 그러면 지문 쫙 읽고 문제 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두 문제는 세 번째 텍스트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9번, 10번 문제 읽어볼게요. 인스트럭션 첫 번째 글에서 author 작가들은 뭘 하도록 지시받고 있나요? 다 보니까 아까 지시하는 느낌이었었는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Art of Minimalism. 이거는 아까 우리 두 번째 편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편지까지 가셔야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두 문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레터에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 문제 하나 찾으러 인스트럭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에이펙스 퍼블리싱한 회사가 해피하다. 아까 우리 보셨죠? publish 너의 upcoming book을 출판하게 되어서 그 책 이름이 아까 뭐 Art of Minimalism 정도가 되겠죠. In order to en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 that 이하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출판이 좀 제대로 되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 please read 읽어라 읽어. 다음에 그러면 뭘 시켰니 읽어. 요거 괜찮겠죠? 다음에 instructions를 carefully하게 읽는데 네가 뭐 할 때? 준비하고 제출할 때 뭐를? 원고를. 자, 부정적 단어 제가 키워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direction, 즉 instruction하고 directions가 동의어죠. 토익은 한 번 나왔던 단어 두 번 쓰지 않으니까 같은 단어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거 따르는 거 실패하면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나타낼 뜻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원고가 시간에 몇 개 나오지 않으니까 다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증가하는 비용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타임라인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 이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result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 뭐냐면 인과관계니까 분명히 앞에는 원인이 나와요. 그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주어를 보면 되겠고 이 주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적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무조건 기억해라. 별표다. 동공 확장이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make 같은 뜻이에요. 전혀 아닌 것 같죠. A가 B를 만들었다.
그럼 B는 왜 생겼어? A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contribute to 명사 A가 B에 기여하다. 그럼 B는 왜 생겼어? A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ead to 같은 뜻이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그리고 cause 역시 유발시키다의 뜻이니까 여기까지가 싹 다 동의어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반대말이에요. result in은 결과가 무엇이 되다.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기인하는 거니까 이게 원인, 이쪽이 결과예요.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까 다 읽어라 그랬는데 정말 읽어라가 답일지 아니면 review, 검토해라, writer's checklist를 아니면 대리아를 확실히 해라. 그럼 대리아 내용을 보셔야겠죠. 너가 그 텍스트 파일, 원고들이 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내용은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뭘 참고했다면 참고 문헌 리스트는 있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insure 같은 뜻이죠. 뭘 insure 해야 되냐면 혹시 너가 signed permission form 아까 여러분 편지 첫 번째에서 야, 너 어시스턴트가 방금 이거 보냈어. 그걸 알려주게 돼서 기뻐. 주체에 해당했던 그 문장 속에 들어있던 단어가 여기 딱 있네요. 그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키워드로 인식은 안 하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make sure랑 insure는 같은 뜻이면서 이 뒤쪽 내용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쪽에 퍼미션이 필요해. 그럼 저 같으면 지금 이 내용만 보고는 저는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걸 딱 봤을 때 같은 지면에 있는 첫 번째 지문 아까 기억나시죠? 거기서 편지에서 permission form이 나왔던 그 부분과 바로 연결시켜 놔야 돼요. 왜냐면 바로 이게 문제로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For any, 모든, any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digital work. 선생님, any가 모든이에요? 부정, 의문문에서는 some 대신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데 평서문에서는 모든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 아트워크, 뭔가 여러분이 디지털로 아트워크 그림이나 아니면 글씨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You are referencing,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요거 가서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refer, A to B.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요 그림 쓰고 싶어요 라고 했던 가서 요 그림 이용하자 라고 했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디지털 아트워크를 사용에 대한 허가증을 반드시 같이 제출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폼은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왜 노란색 표시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토익을 보다 보니 그냥 저만의 룰? 뭐 다른 분도 많이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이 가로 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로 안에. 이건 그냥 저희 직관. 좋아요. Save each paragraph, each graph도 있니? 혹시 이미지도 있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permission form도 있어야겠지만 테이블이 도표입니다. 식탁 아니에요. 이 도표를 separate files, 다 각각의 개별 파일로 좀 보내죠. 한 파일에 다 넣지 말고. 그리고 once you have all the materials ready, 자 모든 material이 ready가 되면 please send them, 보내줘. 에디터에게 이메일로 보내줘. 그럼 하라는 게 너무 많죠. 아까 저 첫 번째 읽어, 두 번째 리뷰해, 세 번째가 이거 포함해, 네 번째가 퍼미션 폼 획득해, 다섯 번째가 이런 스타일로 세이브해, 그리고 마지막에 싹 다 보내 이메일로. 중에 답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띄워놓고 보여드리면 첫 번째 스케줄을 리뷰해라. 이건데 체크리스트 아니죠. 두 번째는 퍼미션 폼을 본 적은 있으나 획득하라 했지 내가 사인하는 게 아니죠. 사인된 걸 갖고 와라. 그게 바로 허가증이 되는 거니까 사인해라. No. 세 번째는 모든 materials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어때요? 딱이죠. 정답 몇 번? C번이 되겠고 자 모든 그래프하고 이미지는 one file, no, separate file이라고 했으니 이 문제의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번 문제 답 확인하셨고 거의 다 우리 읽었죠. 자, 이제 10번 문제가 Art of Minimalism 요 단어를 아까 letter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책 출간에 대해서 기쁘다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10번 문제를 여기서 답 찾을 건데요. 아시죠? 원래 첫 번째 지문에서 요 두 개 읽고 두 번째 거는 요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는 거. 따라서 지금 레터로 가기 전에 얘 내용을 먼저 알고 레터로 가야 답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11번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11번 문제 봤더니 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편지에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6월에 무슨 일 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이 뜻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 다음부터 읽어 나가 보면 that means your manuscript. 그 의미가 뭐야? 너 그 의미라는 건 너 이제 필요한 모든 허가증까지 다 제출했다. 그 의미는 너 원고가 이제 완전 곧 출판될 예정이란 뜻이야. 짝짝짝 이런 뜻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 Art of Minimalism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글 편지, 여기가 만약에 편지였다면 이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지만 Art of Minimalism이라는 글 속에 나와 있는 단편적 키워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곧 오디오북으로 출시될 것이다. 아직 몰라요.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X하지 마시고 이건 모르는데 그럼 혹시 뒤에 나오나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보기로 간다. 최대한 내가 읽은 거 내어서 끝장을 보려는 근성을 발휘한다. 그럼 B번을 보시면 release schedule will be likely delayed. delay 아직 모르겠어. 세 번째 모른다. 세 번째는 digital artwork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정답이죠. 디지털 아트워크에 대한 허가증은 무조건 획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너의 어시스턴트가 방금 다 보냈으니까 결국은 C번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materials, 그 책 출판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졌다라는 뜻이니까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 보시면 이 편지에서 모든 남아있는 자료까지 싹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instruction,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지침에 보시면 모든 디지털 워크에 대한 퍼미션, 특히 사인이 된 거, 요거를 획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C,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1, 2번 연계 문제 풀었고요. 그리고 연계가 한 개 더 나와야 될 것 같죠? 보통은 3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6월에 뭔 일 날 것 같니? 요거 한번 기억해 놓고 요거 다음 내려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봉된 게 프로덕션 스케줄 4번이거든. will be on track. on track은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정대로 잘 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정대로 잘 갈 것 같아. May release timeline. May가 5월이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키워드 표시했고요. In order to ensure that there are no further delays.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we recommend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추천해. 너나 너의 어시스턴트가 퍼블리싱 체크리스트 같은 거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왜? 그래서 어떤 중요한 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그래서 네가 원래 목표했던 즉 출판 날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즉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 부정적 단어인 don't miss 그리고 수량 표현의 any 그리고 important는 원래부터 중요한 단어예요. important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밑줄에 놓으시고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왜 노란색 표시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바로 전에 공부했듯이 should 주장 제한 요청 동사가 나오면 should의 의미가 생략이 됐다. should 상대방한테 뭐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뒤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한 내용, 추천한 내용이 뭐냐면 너나 너의 어시스턴트가 이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 그래야 딜레이 되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your prompt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에서 읽어보면 아주 신속한 반응, 응답, 그리고 action,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해. important하고 동의어입니다. 뭐 하는데 중요하냐면 네 책이 스케줄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느 때처럼 please don't hesitate. 그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뭐 항상 그렇듯이 그냥 빨리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남았으니까 여기 좀 읽고 I hope to see you during your visit in June. June. 그죠? 우리 아까 키워드가 in June이었으니까 June에는 너의 방문 기간 동안 널 볼 수 있겠지? 라고 내가 지금 희망한대요. For your book tour. 그러면 6월에 북 투어가 하는구나.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정도가 되면 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북 투어 하는 동안 너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 We will first kick off. kick off은 시작하다 이 뜻이죠. 우리 보통 경기 같은 거 시작할 때 축구 시작할 때 축구공을 딱 차는 순간이 kick off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다 이 뜻이 있고 at our 어디서 Apex Publishing Center he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소속돼 있는 곳인데 딱히 장소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위에 한 번 더 주소가 나왔었죠.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 따르면 일단은
June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책이 will be published 된다. 아니에요. book tour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6월이 일 수도 있지만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고. 두 번째가 닥터 리가 텍사스로 트래블한다. 그럼 이거는 주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주소 잠깐만 볼게요. 여기 나와 있고 here가 어딘지는 이쪽에는 없으니까 그걸 위로 올라가서 여기잖아요. 그죠? 이 회사 소속의 사람이 보낸 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텍사스로 가는 거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 되겠고 닥터 리가 미스 파월즈를 만날 것이다. 자, 미스 파월즈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만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조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스 파월즈가 미스 데이비스를 만날 것이다. 역시 답될 수 없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까지 알아왔고요.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12, 13번 문제 읽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11번 문제는 연 게 아니에요. 같은 편지 안에서 맨 마지막에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장소를 알아낸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텍스트 메시지 안에 shared라는 뜻이 도대체 뭔 뜻이니 이건 내용 알아야 될 것 같고 13번은 도대체 누가 미스 파월즈야. 아까 미스 파월즈를 만날 것이다가 보기에 있었죠. 근데 뭐 다른 게 워낙 확실한 답이었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이 두 개를 보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 메시지에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었거든요. 제니퍼하고 앤, 알렉스 한테 내 의견을 쉐어했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shared. 그럼 공유했다는 얘기니까 내 의견을 걔네한테 뭐 했다?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 B번의 stop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정지하다. C번의 withhold의 과거형이죠. withheld 그러면 보류하다. 스플릿은 쪼개다 의미가 있으니까 정답 A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미스 파월즈가 누구인가만 알면 되는 거죠. They are supposed to email us. 얘네한테 뭘 보냈는데 얘네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걔네가 다시 우리한테 updated book copy. 아, book copy 디자인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치. book copy를 주겠대. 그래서 여기는 copy라는 게 book copy.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cover. 죄송해요. 제가 cover로 착각했어요. cover가 book의 그 표지. 그랬나 봐. 그리고 이제 카피는 책 사본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책 사본 보내주겠대. 그러니까 뭔가 책과 관련된 사람이긴 한가 봐요. 그리고 나 immediate, prompt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아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신속한 response 줘야 되거든. 왜? 퍼블리싱 스케줄을 딜레이하지 않기 위해. So, 그러니까 I was wondering,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 상대방한테 뭘 요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청할 때 뭐뭐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라는 표현이면 항상 wonder if 뒤에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onder if 무조건 답하고 직결된다고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네가 you가 바로 여기 NR 파월스거든요. NR 파월스가 누구니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가 ongoing 진행하는 리스트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 앞으로 다가올 우리 퍼블리케이션 업무, 임무, 책 작업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애나 파월즈한테 리스트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예전에 읽은 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 추천하다 뒤에 항상 동공 확장 너나 너의 어시스턴트가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했죠. 물론 체크리스트를 온고잉 리스트로 바꾼 것 빼고는 아무런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렇게 또 달라져야 또 토익 제 표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스 파월즈는 6월 어시스턴트가 되겠는데 유가 누구예요? 당연히 이 책을 내고 있는 닥터 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연계 문제였던 거죠. 편지하고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를 다 봐야 풀 수 있는 두 번째 연계 문제까지 여러분 지금 풀어보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키워드만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람 이름만 잘 따라가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 사람 이름 따로 놀고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내가 확실하게 잡아놓고 문제를 대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잘 들으셨죠? 5, 6도 다 들으신 거 맞죠? 오늘은 정은생께서 어떤 또 아재 개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찾아주세요. 항상. 요즘 날씨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좀 걸렸는데 토익 시험이 여러분 몇 분인지 아세요? 120분이거든요.
이 120분 동안 뭔가에 집중하면서 몰두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 체력 단련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책도 좀 하시고 하면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무료지만 유료 같은 고퀄리티의 강의로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